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히려 부담이 엄청 생긴 것은 당 내에서 일단 경쟁 상대가 없어져 버렸고 국힘이 찌리멸렬하면 더욱더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되어서 모든 것을 책임 있게 보여야 할 텐데 민주당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거기에 뭐 실언도 나올 것이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면 국민들에게 반감을 살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이미지 또는 이제 전체적으로 대선에 임하는 좀 전략 전술을 어떻게 가다듬어 가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는 이번 내란 진압 과정을 쭉 보면 이렇게 일사불란한 단일 대우로 대처한 적이 있는가 국난을 앞으로도 대선도 지금까지 싸워왔던 내란 극복 과정에서처럼 매우 단일 대우로서 뭐 삑살이 난 적 있나요? 민주당에서? 지도부에서? 없어요.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그리고 자기 전문 분야 뭐 검찰 뭐 대응하는 쪽 뭐 헌재 대응하는 쪽 너무나 그 자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잖아요. 22대 국회를 이렇게 안 뽑아놨으면 이게 지금 우리가 내란 여기까지 막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기조가 대선 때도 일사불란하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재명의 최대 적은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재명은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해왔고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저는 최선의 대선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보면은 이미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내밀하게 대단히 구체적인 선거 준비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 집권하면 네네. 나라는 확 다시 좀 일어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25만 좀 더 원 냉정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그거를 못하면은 안 되죠. 예. 근데 그거를 여태까지 성남과 경기도에서 해온 사람이 이재명이잖아요. 예. 마치 DJ가 평생 민주화 운동하다가 대통령으로서 경제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남았듯이 저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경제 대통령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하게 이 사람의 투쟁성이라든가 이 사람의 이른바 행동주의가 부각이 된 것이지 실제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경제 행정가예요. 그렇죠. 행정가시죠. 네. 네. 따라서 저는 이 네거티브 상황이 없어지면 실제로 이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건 콘텐츠로서 대한민국을 활기차게 만들 사람이다.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 네. 민주당은 정권 잡으면 진보는 원래 국정 운영, 경제 활성화 잘 못한다는 이런 것도 이제 뇌리에 깊이 이렇게 박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근데 저는 그게 오해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딱 한 정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정책들을 처리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런 결과의 문제들도 있었는데 특히 이번에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겪으면서 행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결과를 냈고 성과를 냈던 분이고 네. 그의 삶을 보셔도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면서 먹고 사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당장 내 주머니 채워서 일을 하고 꿈을 갖고 살아가는 개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4차 산업이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되게 큰 아젠다를 갖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대가 저는 큽니다.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죽었다 깨도 싫어하는 30%가 존재한다. 형수 욕설이 있다. 그다음에 네. 지금 이런저런 사건 다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 아니냐. 우리는 차라리 윤석열 독재 치하에 살더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안고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고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재명 당대표가 안고 가겠다고 안고 가겠다고 한 것이고. 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통합의 모습을 보여준 분은 이재명 김대중 네. 전 대통령인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까지 용서하면서 통합의 길을 갔던 건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DJ 정신을 계속 주장하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이 되게 위대해요. IMF, 코로나19 제가 그때 국민이 다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요. 윤석열이나 박근혜 이런 데 아랬으니까 힘든 거지 그냥 내버려두고 잘하라면 엄청 일 잘합니다. 그리고 내란을 진압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국격은 올라가게 되고요. 네. 대외 신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내란을 진압하는 순간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앉혀놓는 순간 안정적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네. 네. 대외적으로. 우리에게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내부적으로 내란은 진압입니다만
외부적으로는 저희 경제 냉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부분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위 가장 전문적인 행정력을 가진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내란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계속 갔을 때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쟁력은 계속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고요. 이제 남아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그 이후에 사회통합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중도 보수층도 여전히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근데 그건 일관성이라고 봐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관성들을 꾸준히 계속 메시지로 전달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집권 이후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구상들을 국민에게 설명해내고 그 일관성들을 유지해낸다면 저는 국민들이 이해할 거라고 봐요. 자, 국민통합으로 간다고 확신하시는 거죠?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안 할 수가 없다. 국민통합으로 간다고 확신하시는 거죠? 확신합니다. 국민통합 가는 거 확신하죠? 가야 된다고 확신하시죠?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물론. 당연한 겁니까? 근데 네. 우리가 헷갈리는 거는 내란 종식과 책임자 처벌과 국민통합은 별개라는 그렇죠. 거. 예. 이제 그거 정도는 이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복으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전제 여쭤봤고, 자, 이 질문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어서 국민통합 또는 정치적 좀 다양성을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첫 번째 비명을 폭넓게 아우른다. 본인을 욕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 두 번째 차라리 합리적 보수까지 끌어안아서 이번 대선판을 좀 만들어 가보자. 심지어 국힘 중에서 합리적 보수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나 그런 유행의 지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쪽이 더 우선 고려돼야 한다. DJ가 DJP 연합을 한 거는 예.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필요하지 않은데 구태여 개혁 동력을 상실할 만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 끌어당길 진영까지는 필요는 없다. 끌어들일 필요는 그냥 없다. 옛날 민주당에 있던 이낙엽파 중에서 그 개과천선한 선수들 예. 정도 받아들이는 거. 어떻습니까? 외부로 튕겨 나가서 같이 담을 수 없는 사람까지 예. 하다가는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일어나니까 예. 그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실리적이기 때문에 예. 같이 선을 갈 수 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 담으실 것 같아요. 김종국 박사 어떻게 보시는데요? 저쪽에서 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올 사람이 일단 없다. 뭐 물론 그럴 네. 것 같고. 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으로 예를 들면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소위 쓰다듬어 줄 것인가. 그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 그들을 안아줬던 마음처럼 소위 그런 마음들이 더 중요한 거고요. 그런 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서로 용서와 화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용서와 화해를 하는 과정에서 보수층 중에서 어떤 인간들이 좀 개과천선해서 나중에라도 같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얘기하면 그건 예를 들어 위원회라는 틀 같은 걸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저런 행태를 한 사람들을 통합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인다고 얘기하면 국민들 마음에 더 상처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보다듬어 주는 게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